10초에 1명 사망. 30초마다 다리 절단. 어디 한 군데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혈당이 무섭구나 하는 걸 뒤늦게 이제 미치게 된 거죠. 무시무시한 합병증으로 전신 건강을 망가뜨리는 당뇨. 당뇨는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어 경각심이 더욱 절실한데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당뇨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TVN 차차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은데?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침에 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임규리 씨다. 나팔 꽃보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의 가수 임주리 씨. 이 곡으로 90년대 가요계를 달궜던 그녀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오랜만에 봬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항상 목소리가 변하질 않으세요? 아, 그게 문제예요. 불가사의네. 어깨 올려주고. 30년 전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목소리의 임주리 씨. 텅빈 가슴 오랜만에 라디오 방송 출연이 더욱 시선을 끄는 이유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네, 수고했어요. 오늘 선배님 진짜 오늘도 역시는 역시인 것 같아요. 예. 그간 활동이 뜸했던 그녀. 그렇죠. 전성기 이후에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이게 립스틱이 히트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부상하다 보니까 사업 하다가 그게 또 실패하고 뭐 이런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눈도 항상 충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당화색소도 있고 혈당이 높다. 결국 당뇨 판정을 받게 된 건데 어머니가 이제 이제 당하고 이렇게 파킨슨 증후도 있으신데 제 건강을 돌보기 이전에 엄마가 그러시니까 제가 기억나요. 143인가?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갔던 기억도 있고 지금. 공복에? 예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는 건강에 신경 쓴다는 임주리 씨의 당 수치는 97이면 그래도 잘 유지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공복 혈당이 저 정도면 괜찮으시죠? 97 나왔네. 관리하는데 그래도 조금 하면 바로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또 건강은 지켜야 되니까 또 요즘 같은데 또 유증화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닥터 지바고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의 그 당뇨의 유병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30대 이상 성인의 당뇨병의 유병률 9.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느낌이 안 오죠. 네. 전 세계 평균이 4.7%예요. 훨씬 배로 높은 거네요? 5배 이상 높은 거고요. 뭐 선진국 중에 독일 7.4% 정도 되고 호주 7.3%보다도 높은 거죠. 왠지 당뇨병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미국. 네. 미국이 9.1%고요. 중국이 9.4%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가 1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한국인이 당뇨에 더 잘 걸리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타고나기를 좀 당뇨에 취약하게 타고난 걸로 보고 있어요. 체격이 비슷한 서양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43쌍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체구가 비슷하면 안에 있는 장기들도 비슷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서양인들보다 췌장의 크기가 더 작다는 거예요. 췌장이 12%나 더 작고요. 문제는 지방 함량은 또 23%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 기능을 확인을 해봤더니 서양인들보다 36%가 더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은 점점 서구화를 따라가잖아요. 그 서양 사람들만큼 좋은 췌장의 기능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식습관이 따라가다 보니까 유병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뇨보다 더욱 무섭다는 당뇨 합병증. 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이제 겨울부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당뇨 오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시력이 갑자기 그렇게 안 좋아진 거예요. 합병이 와서. 그러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특히 혈관이 좁은 망막이 치명적인 거죠. 심각한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당뇨 망막병증. 나이가 한참 젊고 그러니까 그냥 이겨내겠지 했는데 당뇨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진짜. 또 다른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 다리를 절뚝 계시는데? 이렇게 당뇨발. 어머.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괴사와 절단으로까지 이어지는 당뇨발. 과일 중간에 뭐 반식 같은 것도 뭐 이것저것 먹게 되고 쪼꼬바 같은 것도 좋아해가지고 뭐 거기 막 달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당뇨 판정을 받은 뒤 너무나 달라진 그의 삶.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이뿐이 아니다. 틀니까지? 어머, 진짜로요? 이렇게 39에 틀리요? 당분 때문에 이빨이 다 녹은 거예요. 상처가 생기고 어디 한 군데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아 혈당이 무섭구나 라는 걸 뒤늦게 이제 미치게 된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정도로 치명적인 당뇨 합병증. 최근에는 당뇨가 치매와도 관련있다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당뇨와 치매도 관련이 있어요? 이런 당뇨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사 찌꺼기 같은 것들이 생겨서 그런 찌꺼기의 대표가 베타아밀로이드라는 건데 치매라는 게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여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그러면 그냥 혈당이 높다가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심각한 병과도 동일선상 내지는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심각하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니까 정말 이게 무서운 거구나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그 주인공의 어떤 임주리 씨는 매일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화도에 위치한 한적한 마을. 이곳이 바로 임주리 씨의 보금자리가 있는 곳이다. 텃밭에 나가서 뭘 좀 빨간 고추라도 좀 몇 개 따와야 되겠다. 텃밭이 있으신가 봐요. 그때 시선을 사로잡는 이 녀석. 새끼 낳았거든요. 좀 됐어요. 어머. 꽃순이네. 얘가 신경이 지금 저기 산후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이고. 고추라도. 발길 닿는 곳곳이 힐링이 되는 곳. 이 텃밭 역시 그런 곳이다. 텃밭 수준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쉬는 날이면 임주리 씨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는 텃밭. 얼마나 애정을 쏟는지 짐작이 간다. 저 정도면 거의 업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 같은. 빨간 참외도 있어요. 좀 무공해 같은 걸로 하니까 이렇게 이제 벌레 먹고 이래도 그냥 이게 굉장히 그 향기 나는 깻잎이에요. 차조기라고요. 네, 일식집에서 많이 먹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막 그러는 바람에 이거 뭐 이거 다 이렇게 돼버렸잖아. 맛있는데. 바로 따서 드시네요. 토마토가 크지도 않고 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유. 텃밭을 돌보고 난 뒤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 아침을 일단 간단하게 한 잔 마시고. 아침을 마신다고요? 뭐 따오신 거 다 갈아서 마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텃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재료들로 마련하는 아침 식사. 재료들을 싹 쓸어 넣고 갈아보는데 아니 좀 더 작게 자르셨어야 되는데. 안 갈리는데요. 어잉? 어떡하지? 어떡하나 저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신 저기를 넣어야겠다. 우유? 뭘 또 넣을 게 있나 봐요. 방울토마토를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아.
수분이 많으니까. 방울토마토. 다시 토마토, 사과, 당근으로 1인분은 만드네요. 아닌 거죠. 거의 지금 넘칠 것 같은데요? 한 밭이 들어갔는데요. 보기보다 통이 큰 그녀. 이번엔 아하. 이상하다. 결국 그녀가 택한 방법은 믹서기가 또 있어요? 이게 저번에도 안 됐어. 밥 한 번 먹기 참 힘들다. 된다. 먹는 거는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레시피를 들어도 금방 맨날 까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드님께서 엄마는 그 요리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근데 어쩌다 또 그 실수로 또 잘할 때도 있거든요. 저 이렇게 과일하고 야채를 이렇게 죽처럼 해서 스프처럼 드시나 봐요. 떠서 드시네요. 맛있다. 이게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포만감도 있고. 우리 아들이 과일 꿀꿀이 좀 혈당에도 좋을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이게.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었던 임주리 씨. 특히 토마토를 수시로 먹었는데 과연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 걸까? 라디오 할 때도 드셨었나 봐요, 중국에. 뭐 방울토마토만 해도 거의 뭐 하루 종일 드신 거 아니에요? 한 통에 넣으시고. 한 20개 넣으신 것 같아요, 저게. 특히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무조건 토마토는 많이 먹으면 혈당 관리에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토마토도 당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하루에 한 350g 이하 정도. 그러니까 작은 토마토로 따지면 한 2개, 방울토마토만 해도 한 15개는 넘지 않도록 드시는 게 딱 좋죠. 아파. 머리 빗는 빗으로 온몸을 마사지하는 임주리 씨.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저건 또 뭐예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칭 도구예요?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뭔가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느낌은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조금 생소한 모습이다. 저거 보통 아빠들이 많이 들고 있는 건데? 뭐요? 악력기? 네. 꽉꽉 안 되네. 사실 악력기 자체는 좋아요. 이 악력 힘이 좋을수록 2형 당뇨의 발병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근육이라는 게 우리가 뭐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몸에 당이 들어왔을 때 이걸 저장을 해주고 또 쓸 수 있도록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임주리 씨 이제 체격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근력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럴 때에는 유산소를 병행하시면서 좀 퇴원해줘야 돼요. 그날 오후 다시 텃밭에 나온 주리 씨. 농사는 완전히 올해 완전히 제하고는 안 올랐어요. 그녀를 찾아온 손님은 과연 누굴까? 하나도 안 올라갔더라. 누구세요, 이분은? 아까 그 라디오 생방 때 봤던 그분 아닌가요? 가요계 부르침 씨께서 얼마나 바쁘어서. 네, 우리 아드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이분이 아드님이에요. 아들이요? 네네. 그 라디오에서는 같은 동료로서 오늘은 또 제가 아들로서 이렇게 또 어머니 좀 도와주러 뒤늦게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까 저 엄마 요리하지 말라고 한 그 아들인 거죠? 꿀꿀이 죽이라고 했던. 벌레들이 많이 먹었어요. 벌레 많이 먹었어요. 벌레 먹는 걸 엄마 좋아해 그런 거. 벌레 먹은 거 한 그거 집어넣어. 왜 그냥 줘 나중에 뭐. 먹으면 되는데요? 두 분 사이는 괜찮으세요? 우리 사이는 그냥 그냥 괜찮다고 그냥. 얘기하죠. 주위분들이 좀 싸우는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무서운 분이에요. 원래 저희는 의견 대화가 충돌이 많아요. 어떻게 하냐고. 묶었다 물러가. 이거 카리스마 있게 좀 하려니까 안 하더라고요. 춤이 있잖아요.
그것도 춤이라고 추는지 모르는 춤을 추고 있으니까. 정말 불만이 많으세요. 어느덧 점심시간. 싱싱한 채소들로 밥상을 준비해 보는데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다. 와. 오. 다음번에. 오늘은 괜찮은데요? 뭐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이거는 까르고추. 멸치, 빠르고추 멸치. 빨간 멸치, 하얀 멸치. 하고 이거 저기 뭐 이건 오이 뭔가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숙성시켰고 이거는 네. 그냥. 다들 보면 양벽을 이루고 있어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짠맛의 반찬들이 다소 아쉬운 아들이다. 그래서 이거, 이거부터 먼저 먹어. 엄마 수치게 자르봐 이거. 아, 밥 먹기 전에 채소로 먼저. 맛있어. 아까 딴 거잖아. 밥상에서도 채소를 빼놓지 않는 임주리 씨. 특히 시선을 끄는 것은 밥을 뜨기도 전에 채소부터 먹는다는 점이다. 이런 데다 밥을 먹으면 과식을 안 하게 되고 소화도 훨씬 잘 돼요. 정말. 당 저절에도 좋다 그래가지고. 근거 없는 얘기라고. 나는 궁금해. 혈당 조절을 위해 순서를 정해 채소부터 모두 먹고 난 후 밥을 뜬다는 임주리 씨. 이 방식이 정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걸까? 정해진 코스에 따라 순서대로 먹는 서양의 음식 문화와는 달리 우리는 한상 차림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한정식집 같은 데 가면은 엄청 몇 첩반상이 푸짐하게 다 나와요. 쫙 나오잖아요. 오래된 식습관을 버리고 채소 먼저 먹었던 임주리 씨. 과연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걸까? 닥터집하고 제작진이 직접 검증에 나섰다. 임주리 씨의 식사법 그대로 채소를 먼저 먹은 후 고기를 먹고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후 혈당을 측정해보는 시험. 과연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에 변화가 있을까? 서울의 한 식당. 주부 2명이 시험에 참여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하지 뭐 순서하고는 맞아. 뭐. 그렇게 야채를 많이 먹은 다음에 밥을 먹고 이렇게는 저는 그냥 적당히 많이 섞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주부들의 식전 공복 혈당을 측정했다. 정상 범위에 가까운 두 사람의 공복 혈당. 잘 먹겠습니다. 순서 제약 없이 각자의 식습관대로 자유롭게 식사. 밥국 반찬. 이게 우리 일반적인 식사 방법이죠. 감사합니다. 네. 드시고 나서 표정이 한결 좋아지셨어요. 두 시간 후 혈당을 재보는데 과연 어떤 변화를 보일까? 어? 왜요? 못 나왔대. 255요? 조복순 씨의 경우 식후 2시간 혈당이 당뇨에 해당되는 수치까지 치솟았다. 같은 방식으로 식사했던 이연옥 씨의 혈당은 어떨까? 그녀 역시 식후 2시간 혈당이 당뇨 전 단계까지 올랐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른 두 사람, 건강에 문제는 없는 걸까? 혈당이 빨리 오르게 되면 인슐린은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혈당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고혈당으로 유지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건강에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다음 날 공복 상태로 다시 모인 두 사람. 오늘은 이제 식사 방법을 좀 바꾼다고 하니까 양은 그대로 두고 매우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이분이 아까 250까지 올라가셨는데 어제와 똑같은 똑같네요. 음식이에요. 양도 같고. 됐습니다. 전날과 달리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를 철저히 지켜 식사해보기로 하는데
먼저 순서에 따라 전날과 같은 양의 채소량 섭취. 다음은 고기다. 전날 먹은 것과 정확히 같은 종류, 같은 양 그대로다. 그 다음은 밥과 간단한 밑반찬. 이렇게 식사가 끝났다. 식사하시고 이제 2차 오셨네요. 노래방. 밥이 맛있나 봐요. 정확히 2시간 후 혈당을 재보는데 자, 봅시다. 이분이 아까 250까지 올라갔어요. 과연 그녀의 혈당 변화는? 어머나, 이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녀를 놀라게 한 수치는? 오, 많이 차이나네. 194. 전날에 비해 내려간 혈당 수치. 이분은 뭐 거의 안 올라갔네요. 두 분 다 거의 60씩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시험 결과 두 참가자 모두 채소를 먼저 섭취했을 때 혈당이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채소를 먼저 먹게 되면 채소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혈당이 빨리 오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지방과 단백질과 같은 반찬을 먼저 드시게 되면 곡류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것에 비해서 30% 정도 혈당이 빨리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20년 전 당뇨 판정을 받았던 가수 임주리 씨. 당뇨 관리에 효과적인 운동 처방이 시급해 보였는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기초대사를 늘리면서 당대사를 늘리기 위한 운동들이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체내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급해요. 지금 당 소모 공장이 막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최소 20분, 최대 1시간까지 나이와 체력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 급하게 하지 말고 동작 같은 거 자연스러운 건 어머니가 더 있으신데 지금 보니까 다시 보게 되네요, 어머니가. 네. 잘하실 줄 알았거든요. 엄마가 댄스 가수 출신이 아니잖니. 이쪽을 보고 지쳐서 쓰러져도 다시 또 일어서야지.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게. 운동이랑 노래랑 어울리는데요. 그러네 진짜. 두 번째,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 대사량을 올리고 혈당 소모를 돕는다. 만약에 연령대가 좀 높으시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근력 운동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고강도 말고 저강도의 운동을 조금 더 긴 시간 잡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좀 앉아. 힘들어.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해볼게요. 제가 책임지고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채소로 혈당 관리는 했지만 짠 반찬 역시 즐겨 먹었던 임주리 씨. 그녀를 위한 음식 처방은? 혈당에 좋은 재료는 바로 가지입니다. 네, 가지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품인데요. 안토시아닌은 인슐린 생성을 높여서 당뇨를 예방하고 또 치유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또 폴리페놀은 혈당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너무 좋겠다 진짜로. 혈당 조절을 돕는 여름철 채소 가지. 임주리 씨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가지가 오늘 밥상에 오를 예정인데 잠시 후 완성될 요리는 가지찜과 가지밥이다. 가지를 쪄서 먹으면 포도당 투척을 막아주는 클로로겐산이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혹시라도 전자레인지에 찌거나 아니시면 물에 삶게 되면 이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자, 봅시다. 기대되네요.
아까 저 비주얼이 나올까요? 어떻게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해봐야죠. 제가 또 도전 정신이 강해가지고. 살짝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예. 제가 좀 보조로 나서가지고 예. 최대한 좀 요리를 맛있게 한번. 아들과 합심해 만드는 요리. 손 뒤에 손. 간다. 이거 다 넣어. 불안하다. 첫 번째 요리 가지밥. 채 썬 가지와 채소, 양념을 넣고 볶은 뒤 불린 쌀과 함께 30분간 끓이는 게 조리의 주요 내용이다. 오. 뚜껑 어디 간 거야? 뚜껑 어디 가지? 이거 뚜껑? 그거 다 먹어 그냥 상관없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뚜껑도 없어서. 예, 정신 없으세요. 저도 그걸 좀 물려받았는지 예, 저도 정신 없고 예, 유전자가 같은 것 같아요. 파란 고추 얼마나 넣든? 아, 내가 할게. 근데 엄마가 되게 친구처럼 재밌을 것 같긴 해. 네. 큰일이네요. 아드님도 뭐 어머님이랑 크게 다르진 않네요. 다소 어설퍼 보여도 두 번째 요리를 만들어가는 모자. 가지찜에 넣을 소에는 고기 대신 물기를 뺀 두부와 당근을 넣는 게 핵심. 당근에는 혈당을 낮춰주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 손 다칠 것 같아. 칼집을 낸 가지 안에 버무린 소를 넣고 30분간 찌면 준비 끝. 아, 이제는 기다리는 아픔을. 기다리는 아픔을. 잠시 후 마침내 두 사람의 작품이 완성됐다. 본 거랑 많이 다르네요.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래도 비슷하게 됐는데요? 밥이 됐네요. 향긋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가지밥까지 담고 나면 당뇨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담백한 한상 차림이 준비됐다. 모자가 아웅다웅하며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건강 밥상.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 맛있다. 맛있어요? 놀랍게도 맛있네요. 놀랍게. 깔끔해가지고, 어머, 뒷맛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건강 따블로 가. 너도 효도 따블로 가. 모두가 잠든 밤. 인적 드문 아파트. 이곳에 밤마다 출몰한다는 한 여성. 걸음걸이가 심상찮은데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보는 제작진. 아이고 부딪힐 뻔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에 눈이 없어가지고 산책하다가 너무 무료하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또 이렇게 엉덩이도 흔들고 그렇게 재밌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 굉장히 야심한 밤에 하시네요. 햇볕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조용하니까. 이렇게 매일 밤 걷고 있다는 그녀. 벌써 10년째 이어온 습관이라는데 그녀에게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운동을 안 하면 죽겠죠. 운동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당뇨를 좀 많이 오래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해서 그게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걷기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안 들어가시고 오늘은 할당량 채웠네요. 만보기? 만보기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는군요.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봅시다. 안녕히 가세요. 쿨하게 운동만 하고 들어가셨어요. 다음 날 다시 찾은 그녀의 집. 혼자 먹기엔 어째 양이 많아 보인다. 알고 보니 한 그릇은 제작진의 목. 맛이 어때요? 되게 맛있네요. 당뇨 관리를 위해 평소 몇 가지 수칙을 꼭 지킨다는 그녀. 양치질하는 습관도 그중 하나라고. 다 내 이빨이에요. 이야말로. 네. 먹히지 않았나? 네. 제가 이빨 관리를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이 합병증이, 당뇨 합병증이 눈, 이빨. 눈은 병원에 가서 하지만 요거는 이제 꼭지가를 안 가도 내가 이빨을 잘 닦으면 되니까 식사하고 나면 꼭 이빨을 닦고 또 치실을 쓰고 이렇게 낀 거를 쓰고. 아침 식사 후 2시간이 지나면 잊지 않고 혈당을 잰다. 식후 혈당 지금 116 나왔는데 한번 저녁에 자기 전에 식후에 또 한번 재보고 혈당 체크를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16년 전 건강검진에서 받은 당뇨 판정. 이땐 당혈색소도 높으셨어요. 8점이면 굉장히 높은데. 과거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는 그녀. 이런 학교 화단에서 찍은 금날 사진입니다. 젊은 시절 체육교사로 근무했었다는데. 어머, 체육교사였어요? 심지어. 근데 그래서 운동을 생활화하시나 보다. 아니 그래서 운동이 생활화 됐을 텐데도 당뇨에 걸리신 거네요. 그러네요. 당뇨는 그녀에게 낯선 이름이었다. 누워서 몸살하고 뭐 아파서 감기 들고 뭐 콜록거리고 남편 밥 안 차려주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건강은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체육 선생님이니까. 근데 이제 당뇨 딱 이제 됐다고 약 딱 가서 약을 지었는데 한 움큼 되는 거예요. 당뇨 약이. 참 웃긴다. 꼭 그 닭이 모이 먹듯이 내가 약을 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 당뇨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당혈색소 5.9면 거의 정상이에요. 그냥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잘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1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장을 보기 위해 마트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수산시장을 찾는 그녀. 고양이 해산물 많이 나는 곳이 고양이에요. 어딘데요? 통영. 우리 집이 게가 싸다 오늘. 이게 찜해도 맛있고. 타우린이 또 혈당 관리에 중요하거든요. 소라도. 소라도 쪄 먹으면 너무 맛있죠. 건새우, 저건 술안주로 딱인데. 사러 온 게 따로 있어요. 뭘까요? 따로 있는데 안 보이네? 짱어도 있다. 짱어 4만 원. 안 돼. 짱어는 안 돼. 장어는 왜 안 돼요? 비싸서 안 돼. 함께도 있네. 그녀가 오늘 시장에 온 목적. 혈당 조절에 좋은 음식을 찾기 위해서인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뭐예요? 요거 작은 거 2마리 주세요. 작은 거 2마리. 2마리? 작은 걸로 2마리. 그래서 1kg. 갑오징어. 갑오징어도 또 필수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많죠.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되지.
오징어하고 갑오징어하고는 이게 단백질 덩어리잖아. 단백질 덩어리. 여기저기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바로 시장의 묘미. 저도 장 보는 거 진짜 좋아해요. 재밌죠. 남편이 속상하게 할 때, 새끼들이 애미길 때 시장 와요. 시장 오면 저분들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활력을 얻고 기운을 얻고 또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워낙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성격인 것 같아요. 활동적이시고. 진짜 장 보느라도 꽤 많이 걸으셨겠네요. 아이고. 만보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만보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거기 목표를 두고 열심히 걸으려고 애를 써요. 당뇨 관리를 위한 생활 수칙. 하루 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어 만보 걷기 실천 중이다.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운동하는 시간. 이게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먹은 걸 소화시키고 칼로리를 소진시키면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퍼져가지고 디립다 먹기만 하니까 많이 먹는 그 성질에 먹는 거 좋아하는데 오직 잘 먹었겠어요. 와, 이거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도요.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 요거 두 가지. 예,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걸어서 도착한 집. 운동을 하면 혈당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선 가볍게 먹을 간식이 필수. 겁나죠. 오, 전문가의. 이 정도면 요리 실력이 기대가 되는데요? 당뇨 관리를 위해 음식 공부도 많이 했다는 그녀.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에 살짝 볶으면 이제 흡수가 잘 되는 데다가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약간은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매일 철저하게 지키는 그녀만의 당뇨 관리법.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하는 거는 포도, 수박, 당분이 높은 거. 그런 건 좀 조심하죠. 근데 사과니, 복숭아니, 참외니 그런 거는 하루에 뭐 반 조각, 반 개 정도는 먹어도 괜찮대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일상과 드시는 거는 임주리 선생님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뭔가 체계적이야. 차이가 있죠.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토마토 주스. 당뇨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딸들이 특별히 공수해온 이것을 추가해서 먹어준다. 뭔가를 넣어서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 뭘 넣으셨거든요? 칼슘 이런 건가요? 비타민? 이 분말의 정체는? 자일로 올리고당인데요. 뭐 장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챙겨 먹고 있어요. 자일로 올리고당? 자일로 올리고당은 옥수수 심 속의 핵심 식이섬유인 자일란을 분해하여 추출한 것이고요. 기능성 다당류에 속합니다. pH 및 열 안전성이 우수해서 위와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요. 또 대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 세균에 의해 분해되는 난소화성 올리고당입니다. 자일로 올리고당은 체내에서 분해가 잘 안 돼요. 체내에 들어갔을 때 당을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올려요. 포도당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는 효과와 자일로 올리고당이 먹고 혈당이 올라가는 효과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자일로 올리고당이 훨씬 더 천천히 혈당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혈당 저감 효과가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대만에서 또 한 연구를 했는데 2형 당뇨를 진단받으신 26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이 자일로 올리고당을 섭취를 하겠어요. 그랬더니 대조군보다 혈당이 13mg/dL 이상 내려갔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잘 봤을 때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한 거죠. 한숨 돌리나 했더니 무언가를 꺼내든다. 혈당 조절을 위해 이번에 선택한 것은 바로 목침. 이거 스태핑 운동 아닌가요? 계단 오르는 것처럼. 그런 운동이 되겠죠. 그러면서 발바닥도 자극이 될 것 같은데요. 목침 이용하시니까. 테레비 보면서 편하게
집에서 해요. 그냥 만보기도 채울 겸. 또 이제 하체 운동도 되고 또 이거 하면 땀도 쫙 나요. 그리고 발바닥 지압도 되고. 집에서도 만보기를 체크를 하시는군요. 아니, 뭔가 하시는 게 이렇게 뜬금없이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이미 일관성이 생활화돼 있어 있는 것 보여요. 같아 보이죠.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눠서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만보 걷기를 한 번에 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은 저혈당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당뇨가 이제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합병증에 따라서 당뇨 쪽으로 족부 궤양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죠. 어떤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운동에 의한 효과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16년째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그녀. 당뇨와의 거리두기에 성공한 밥상 메뉴가 궁금해진다. 와, 요리 잘하신다. 아까 사신 갑오징어 요리를 하실 건가 봐요. 꽈리고추와 갑오징어가 오늘 메뉴네요. 갑오징어가 그냥 오징어보다 살이 많아서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바닷가 출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갑오징어 볶음. 오징어 쌀 때는 아주 이빨이 아프게 먹었죠. 당뇨를 진단받았다고 해서 먹는 즐거움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법. 혈당 조절도 돕고 맛도 좋은 한상 차림을 선보이겠다는데. 맛있겠다. 혈당 조절에 과식은 금물. 매끼 정해진 양은 꼭 지킨다. 이제 비율적으로 따지면 이제 항상 야채는 많이 먹지만 야채가 2라면 이제 탄수화물이 1, 단백질이 1, 이제 그렇게 좀 비율을 맞춰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식단 비율을 맞추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로 포만감을 주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막을 수 있다. 여기에 자일로 올리고당까지 추가, 물 살 틈 없이 관리 중이다. 제가 또 챙겨 먹어요, 잘. 그럼 또 다 되면 다 먹었다 그러면 또 보내고 그렇게 해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2형 당뇨 26명을 대상으로 8주간 자일로 올리고당을 섭취하고 또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요, 중성 지방은 33.46mg 감소를 했고요. 또 총 콜레스테롤 27mg,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7mg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매일 자신이 정한 관리법을 꾸준히 지켜 당당하게 당뇨와 공존하고 있는 그녀. 내 몸은 내 거다. 나는 귀하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 앞에 자이로 올리고 당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하얀 가루예요. 가루? 예. 한 번씩 다 보면, 먹어볼까요? 네. 맛있을 그냥 하얀 가루인데. 누룽지 맛 사탕 같아요. 누룽지 맛 사탕이요? 고소함이 뭐지 이거? 누룽지 맛 사탕이랑 똑같네. 그렇죠. 그 맛이랑 똑같아요. 그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할 수 있는 성분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실제로 이 유익균이 증식된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어떤 연구가 있냐면은 자일로 올리고당하고 유익균을 같이 섭취를 시켰더니 비피더스균이 71배나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결과가. 게다가 이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몰려있을 만큼 장 건강이, 면역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장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 능력도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자일로 올리고당은 아이들에게 먹여도 괜찮은 건가요? 네, 대신 이걸 먹게 하면 우리 아까 무슨 맛 나는 사탕 같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혈당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럴 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먹을 때 주의할 점은 혹시 없을까요? 최소한 한 0.7g 이상의 자일로 올리고당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충분하게 들어있는지 충족이 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겠고요. 기왕이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을 해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응책은 면역력뿐. 그런데 면역력 상승을 위해선 근육을 키워야 한다?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감소증. 건강의 파수꾼, 근육을 사수하라. 임주린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군인이실 때 위문 공연에서 뵀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나요? 79년 이런 건 기억나요. 그때도 사람이 살았나요? 네, 이놈. 그때 전기는 없었어요. 아, 진짜로요? 진짜? 아니요. 채널 A